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안 주무시네. 약을 좀 더 넣을까?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가 다 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나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요양원 입소 비용이랑 각종 수수료 합치면. 그 돈으로 카페 인테리어 싹 바꿀 수 있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어차피 엄마도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혈육이라고 해서 평생 짐이 될 수는 없지.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받았으니까 모든 게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가족에게 죽을 준비까지 당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정숙 어머님처럼 마음이 저려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78살의 이정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며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술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 수술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고 그래서 아들 윤혼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 미진이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진이 내온 반찬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미진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진아. 정숙이 말하자 미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숙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 맛은 괜찮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이 집에 온 지 2달 동안 미진과 나눈 대화라고는 식사 시간 인사가 전부였거든요. 할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인 하늘은 늘 밝은 목소리로 정숙을 반겨주었어요. 오늘 학교는 일찍 끝났구나. 네,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리는 좀 어때요? 하늘은 정숙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에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 오늘 엄마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하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진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윤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윤호는 정숙에게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없었어요. 정숙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윤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미진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정숙에게 말을 걸었죠. 할머니, 내일 날씨가 좋대요. 같이 산책할래요? 그래, 좋지. 정숙이 대답하자 미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도 답답하실 텐데 가까운 곳만 다녀올게요. 하늘이 대답했지만 미진의 표정은 여전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식사 후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나름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편안함보다는 답답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빨리 회복해서 나가야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모르는 사이 이 집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윤호와 미진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하늘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잖아요. 하늘은 부모님의 대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정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빨리 독립해서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옆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서둘러 가는 바람에 핸드폰을 소파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어요. 정숙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았는데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완료 안내 예약자 박윤호님 예약 일시.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이라니요. 누군가 돌아가셨나 싶어 다시 자세히 봤는데 예약자는 분명 윤호였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윤호가 화장실에서 나와 정숙 옆으로 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호야, 이게 뭐니? 핸드폰을 가리키며 묻자 윤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회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니? 정숙의 추궁에 윤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린 거예요. 어머니, 요즘 눈도 안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윤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며 화면을 껐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대답만 했어요. 윤호와 미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식탁에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집어드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요양원 마이너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있었고 안쪽에는 시설 안내와 비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어 이번엔 요양원이라니요. 미진아. 정숙이 부엌에 있던 미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뭐니? 요양원 책자를 들고 물으니 미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혹시나 해서 상담받아 본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를 대비해서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니?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본 거예요. 요즘 좋은 곳은 대기가 길거든요. 대기?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요양원에 갈 사람으로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미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례식장 예약, 요양원 책자,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 학교에 가기 전에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하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장례식장 문자와 요양원 책자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얼굴도 심각해졌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가 직접 봤으니까.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의 이상한 대화도 떠올랐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다른 일? 정숙이 되묻자 하늘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장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더라. 정말요? 하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숙도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윤호가 퇴근했을 때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윤호야,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호가 당황하며 되물었지만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숙은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하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통장과 도장을 확인해 보라는 말이 특히 그랬어요. 정숙은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쳐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달까지 있던 전세금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어요.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출금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허리 수술 후 은행에 직접 간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뺀 걸까요? 인감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소중히 보관하던 인감도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랍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정숙은 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호야, 혹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진 거 알고 있니? 윤호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00만 원이 없어졌는데 내가 뺀 기억이 없어. 윤호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수술비랑 병원비로 쓴 거 아닌가요? 미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 말에 미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뭘 물어보세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빠진 거 말이야. 미진은 잠깐 윤호와 눈을 마주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병원비하고 약값으로 쓴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못 가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었고 본인이 낸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나 들었나? 어머니 수술비만 해도 꽤 나왔고요. 물리치료비랑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진의 설명에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감도장은 어디 있니? 이번에는 인감도장에 대해 물어봤어요. 미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인감도장요? 응, 찾아봐도 없더라.
미진은 윤호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어디에 두셨는지. 그때 윤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윤호의 말에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진이 다독이듯 말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섭섭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돈, 없어진 인감도장, 그리고 가족들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정숙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호와 미진이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나? 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통장 얘기도 하고 도장도 찾고 있고.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받지? 윤호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치매 진단서라니요. 한 줄만 받아두면 돼요. 입수할 때도 편하고 재산 정리할 때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미진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소라는 것은 요양원 입소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 윤호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충분해요. 깜빡거리시는 것도 많고 방금 전에도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셨잖아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고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그냥 치매 초기 증상 정도로만 진단서 받으면 돼요. 미진의 말에 윤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한번 알아볼게.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환자로 만들어지려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은 정숙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돈도 없어진 인감도장도 모두 이들의 계획 중 하나였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졌을까? 정숙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정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하늘이 학교 가기 전에 불러 세웠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요즘 같은 말 반복하거나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본 적 있니?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하늘의 눈에는 자신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점심시간에 미진이 끓여준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살짝 났거든요. 처음에는 약재를 넣었나 싶었지만 계속 먹을수록 이상한 뒷맛이 강해졌습니다. 미진아, 이 죽에 뭘 넣었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진이 돌아봤어요. 그냥 평소대로 끓인 건데요. 왜요? 맛이 좀 쓰네. 아,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미진의 대답에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어요.
평소 낮잠을 거의 자지 않는 정숙인데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정숙을 깨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주무셨다던데요. 응? 내가 그렇게 오래 잤나?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깊게 잠든 기억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그러시던데 점심 드시고 계속 주무셨다고 해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이나 잔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진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는데 또 이상한 뒷맛이 났어요. 정숙은 슬쩍 미진을 관찰했는데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 위쪽에 작은 금속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정숙은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윤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게 뭐냐? 정숙이 문 위의 장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윤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네, 어머니가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혹시라도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 배회할 수도 있잖아요. 윤호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 증상이라니요. 내가 어젯밤에 돌아다녔다고 그래. 아직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불안정하시잖아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 멀쩡한데 왜 이런 걸 달았니?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윤호는 정숙을 달래려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요양원 책자, 사라진 통장과 도장,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에 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안에서 잠글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정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안에서는 열렸지만 복도에 나서자마자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마치 정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아, 그러세요. 미진은 정숙이 화장실에 다녀올 때까지 거실에 서서 기다렸어요. 정숙은 그런 미진이 이상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또다시 이상한 졸음에 시달렸어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깊게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할머니, 또 주무셨네요.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이렇게 졸리지? 정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잠이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하늘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허리 수술 후 처방받은 약은 다 끊었어. 그럼 뭐 때문일까요? 하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미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나이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으니까요. 미진의 설명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미진이 가져다 준 저녁을 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또 그 이상한 쓴맛이 났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음식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진아, 이 음식에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니? 네, 왜 자꾸 그러세요? 미진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맛이 이상해서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한번 확인받아 보세요. 그 말에 정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받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 정숙의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 엄마 아빠 대화 들었어요. 무슨 대화?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할 거라고 하던데요. 하늘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검사?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진단서 받으려는 것 같아요. 정숙은 며칠 전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치매 진단서 얘기 말이죠. 하늘아, 할머니가 정말 이상해 보이니? 아니에요, 할머니. 멀쩡하세요. 하늘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이상해요. 할머니 방에 자물쇠 달고 엄마는 계속 할머니 감시하고 하늘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우리 뭔가 같이 찾아봐요. 하늘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며칠 동안 부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숙이 잠든 사이 윤호와 미진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였어요. 하늘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강의 들을 때 쓰던 거였는데 이런 용도로 쓸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평소보다 일찍 잠든 후 하늘은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어요. 부모님이 주로 거실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녹음을 재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잡혔어?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요.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죠. 미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되면. 모르죠.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상관없어요. 하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요양원 입소 날짜는 언제로 했지? 다음 달 말이요.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어머니 재산 정리는 벌써 절반은 처리했어요. 통장에서 빼놓은 돈도 있고 부동산도 명예 이전 준비 중이에요. 하늘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수료 들어오면 그걸로 카페 인테리어 싹 할 수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에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수료라니요. 할머니의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말하는 건가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처리할 수 있을까?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보호자가 대신 처리하는 거니까요.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니까 빨리 정리하자. 윤호의 말에 하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래 못 산다니요. 할머니는 허리 수술 외에는 건강하셨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양원비도 할머니 돈으로 내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왜 내요? 미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볼 게 없네. 오히려 남는 장사죠. 집값도 올랐으니까 팔면 꽤 될 거예요. 하늘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이었나 싶어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은 정숙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정숙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정숙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젯밤 엄마 아빠 대화예요. 정숙은 하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녹음기를 귀에 댔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렸지만 점점 내용이 명확해지면서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수료 들어오면 그걸로 카페 인테리어 싹 할 수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나올 때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니까 빨리 정리하자. 윤호의 말이 나오자 정숙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급히 정숙을 부축했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한 말이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란 존재가 이젠 돈으로 계산되는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늘이 정숙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자신의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말에도 정숙의 마음은 쉽게 위로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음에서 들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윤호가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니까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하늘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숙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통장부터 다시 확인해 보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해.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과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내일 병원 가신다던데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긴장했어요. 녹음에서 들은 대로라면 내일 치매 진단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내일 전에 뭔가 해야겠네. 정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꼭 이겨내요. 하늘의 격려에 정숙은 힘을 얻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과 하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병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하늘과 함께 세운 계획 말이죠.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둘이서 의논한 대로 오늘 오전에 우체국에 가기로 했거든요. 응, 가자. 정숙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윤호는 일찍 출근했고 미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체국까지 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결심했어. 우체국에 도착해서 정숙은 인간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기존 인감을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새로운 인감을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말하자 정숙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다행히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인감 도장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정숙은 안도했어요. 이제 윤호와 미진이 자신의 기존 인감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게 되었으니까요. 우체국을 나온 후 정숙과 하늘은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하늘이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3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정숙의 말에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 명의로 이전하실 건가요? 손녀한테요. 정숙이 하늘을 가리키자 법무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이신가요? 아니면 예금이신가요? 둘 다요. 정숙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늘 명의로 돌리기로 결심했어요. 윤호와 미진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늘이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해 드릴게요. 다만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절차를 진행했어요. 물론 복잡한 일이지만 하늘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미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병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미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병원에는 가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의사는 정숙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6월 15일이요. 정숙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의사도 정숙의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요. 의사의 말에 미진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깜빡거리시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의사가 정숙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는 그런 증상 없어요. 멀쩡합니다. 정숙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호자분 말씀과 다르네요. 제가 정확히 관찰한 건데요. 미진이 억지를 부리자 의사는 더 자세한 검사를 제안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은 뚜렷한 진단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진은 내심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윤호가 퇴근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호야, 잠깐 얘기하자. 정숙이 윤호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자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넌 정말 내 엄마가 싫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 내가 싫었니? 정숙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윤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말고. 정숙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너무 강하셨어요. 항상 완벽하길 원하셨고 제가 실수하면 실망하셨잖아요. 윤호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길 바랐니?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윤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
이제야 진심으로 들린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내 돈으로는 하지 마라. 정숙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 돈 빼돌린 거 다 안다. 요양원 보내려는 것도 알고.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제 더 이상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놨으니까.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나 혼자 살 거다. 더 이상 너희에게 신세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윤호와의 대화 후 정숙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미진이 유독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 정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미진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미진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윤호가 변호사를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뭐 때문에? 유언장 정리하시고 연명치료 거부서도 미리 작성해 두시라고 하셨어요. 미진의 말에 정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자신을 빨리 정리하려는 속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윤호와 미리 상의한 듯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어르신.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윤호와 미진도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유언장 작성과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연명치료 관련해서는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숙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이미 윤호 앞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미리 작성한 건가요? 정숙이 물으니 변호사는 윤호를 바라봤어요. 아드님께서 미리 상의해 주셔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윤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절차 간소화하려고. 절차 간소화? 정숙은 윤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정숙이 꺼낸 것은 새로운 유언장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변호사와 윤호, 미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 몰래 한 이야기들이야. 정숙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수료 들어오면 그걸로 카페 인테리어 싹 할 수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니까 빨리 정리하자. 윤호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건 나를 팔아넘긴 내 입으로 한 말들이야.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하늘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윤호와 미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유언장을 읽는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윤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오해? 정숙이 윤호를 째려봤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오해고 요양원 예약한 것도
오해고 장례식장 알아본 것도 오해니? 정숙의 추궁에 윤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님, 이 녹음 내용과 증거들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정숙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때 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의도로? 의도? 정숙이 미진을 보며 냉소했어요. 치매 진단서 받아서 내 재산 처리하려던 게 의도가 아니라고? 미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계획이 탄로난 상황이었거든요. 윤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그땐 정말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어요. 돈이 급해서 어미를 파는 자식이 어디 있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산 게 이런 결과를 낳으려고 했나? 윤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진도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정숙이 말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작성과 고소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윤호가 애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는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 정숙은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너희와 남남으로 살 거야. 내 재산에는 손도 대지 마라. 문을 닫기 전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늘이 장례를 치를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방문이 닫히자 거실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미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변호사만이 서류를 정리하며 현실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재산 관련해서는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호와 미진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난 가을, 정숙은 시골 전원주택의 작은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이곳에서 지낸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지만 이제는 이 조용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대문 너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늘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서 와, 우리 하늘아. 하늘은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좋아. 여기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윤호네 집에서 지낼 때의 답답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거든요. 오늘은 뭘 가져왔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 재료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김치도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잠깐 멈칫했어요. 미진이 만든 김치라니요. 미진이가? 네, 할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미진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요즘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특히 아빠는 할머니 생각하면서 자주 우시더라고요. 하늘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윤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어 하시는데 용기가 안 나신다고 하세요. 그래. 정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윤호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숙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화나실 만했어요. 하늘이 대답했지만 정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게 맞나 싶어. 할머니 마음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하늘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특히 윤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주 어느 날 정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윤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숙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담은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정숙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왔니? 그냥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요.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문 앞에 두고 가거라. 정숙의 차가운 말에 윤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정숙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을.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니? 정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 그래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윤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정숙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준비돼야 하는 거지. 정숙은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반찬을 두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윤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이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윤호가 가져다 준 나물 반찬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맛이 예전만 못하긴 했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아마 윤호가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부터 요리를 배웠나?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렸을 때 윤호는 부엌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윤호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정숙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려고 엄격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하늘이 찾아왔을 때 정숙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아빠를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상처받으신 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후회하신다고 하세요. 하늘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정숙은 결심했어요. 윤호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기로 말이죠.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정숙은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숙 어머님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경험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